안녕하세요. 안철우의 호르몬TV 안철우입니다. 여러분 중에서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과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? 건강에 좋다고 안심하지만 일부 과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, 그리고 어떤 과일이 진짜 건강식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. 과일 속에 이제 당은 천연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천연당이니까 인조당하고 틀려서 괜찮다고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 많은데, 천연당도 결국은 피 속으로 들어가서 포도당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천연당을 먹어서 이게 당뇨 발생이 되는 거고요. 무가당이라고 해서 이게 당이 없는 건 아니고 더 당을 갖다가 가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과일 그 자체는 다 당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과일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섭취를 하게 되면 당대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. 식품교환표라고 나와 있는데, 예를 들면 사과는 반쪽이면 포도는 4분의 1 송이.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과일 섭취량도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죠. 당도가 아무래도 적은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. 숙성 단계에서 당도가 올라가면 당지수는 더 높아질 거고요. 두 번째는 말린 과일 같은 것들이 안 좋습니다. 과일을 말려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, 꽃감 같은 것과 대표적인 거죠. 근데 그런 경우에는 당지수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. 근데 이제 우리가 덜 익은 과일이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과일 자체가 덜 익은 거를 갖다가 찾게 되면 사실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. 제가 얘기하는 약간 덜 익은 과일이라는 것은 당도가 아주 높아지기 전에 과일을 말하는 거고, 진짜 아예 숙성이 안 된 과일을 먹게 되면 과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거칠게 되고 소화나 어떤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. 독성이 올라가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상의 이제 익은 상태의 덜 익은 과일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과일도요, 껍질째 먹는 사람, 껍질을 까서 먹는 사람, 즙을 내서 먹는 사람, 여러 가지의 패턴이 있는데, 제일 안 좋은 게 즙을 내서 과일 자체를 먹는 거고, 지롭게 먹는다는 얘기는 껍질째 생과일을 먹게 되면 그나마 이제 여러 가지 섬유소나 식이, 섬유 때문에 과일에 대한 조금 나쁜 문제들을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. 껍질째 먹는 것이 훨씬 더 당뇨 환자들의 이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요. 천연당이라고 하더라도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갖다가 이제 더디게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. 사실 이런 껍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당뇨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있긴 있는데, 문제는 당뇨병 환자 중에서 콩팥이 좀 나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과일 자체도 좋지 않고요. 실제적으로 요즘은 또 이제 과일을 키우다 보면 농약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? 껍질째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농약에 대한 안정성은 이제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 껍질째 먹으라는 거기 때문에 잘 씻어서 껍질째 먹어야 되지, 그냥 바로 그냥 껍질째 먹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과일이 설탕보다 천연당이 좀 덜하긴 해도요, 결국은 이 천연당이나 설탕이나 당지수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우리가 이 당도의 문제에 있어서 설탕이냐 과일이냐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도를 적게 먹는 식습관을 가져야지 과일로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.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칼로리도 없고 단맛만 느끼게 하는 그런 인공 감미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설탕을 대체해서 쓸 수는 있겠는데, 과일의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. 다만 흡수 속도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데, 그런 정도의 차이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통과일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과일을 갈아서 주스를 먹을 때는 혈당이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제일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, 과일을 갈아서 주스를 먹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착각들, 이거는 천연당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, 그게 이제 잘못된 거고요. 과일 주스를 먹을 때는 첫째는 당 지수를 생각해서 자몽 주스인지 오렌지 주스인지 포도 주스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, 또 나의 지금 현재의 당 대사의 능력이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인지 이런 걸 따져서, 또 제일 중요한 건 당 부하라는 게 있거든요. 아무리 당 지수가 낮은 걸 먹는다 하더라도 양이 많아지게 되면 당 부하는 높아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당 지수, 당 부하, 나의 당 대사 처리 능력을 갖고서 과일 주스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큰
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. 과일 같은 것들은 냉동했던 거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게 흡수되는 데는 속도의 차이가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찬 음식들을 먹게 되면 소화 기능이 더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름에 뭐 찬 음식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면은 탈이 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 속도가 느리긴 해도 많은 차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냉동 과일을 섭취해서 여러 가지 소화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적당한 과일을 갖다가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식전에 먹게 되면 사실은 이제 더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식후에 먹는 거를 저는 얘기를 하고요. 근데 이제 식후에 먹게 됐을 때도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식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절제력이 필요하거든요. 식후에 먹게 되면 과일을 줄이기가 참 어렵다는 분들도 많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치료 경험이 있습니다. 혈당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는 총량으로 봤을 때 소량을 먹는 게 이 혈당 스파이크 측면에서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한꺼번에 당지수가 높은 당부화가 많은 식품이 들어가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?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혈당의 안정성을 갖다가 파괴시키는 거죠. 그래서 혈당의 변동성 측면, 혈당 스파이크 측면에서 볼 때는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그 매일 먹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고단과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. 바나나, 포도, 수박, 파인애플, 말린 과일 같은 것들이 있고요. 반대로 저당과일이라고 하면 자몽, 키위, 배, 베리류, 딸기, 체리 같은 것도 저당과일이고요. 그래서 사실 이런 저당과일이라고 또 많이 먹으면 또 당부화가 올라가기 때문에 저당과일이 뭐고 어느 정도 양을 먹을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, 내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연속혈당 측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는지 자기의 당대에서 처리 능력도 알아서 이제 드셔야 되고요. 사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 권장량은 성인에 대해서 기준량은 있지만 본인의 특성에 따라서 권장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최근에는 연속혈당 측정기가 많이 일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러한 연속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자기한테 맞는 과일과 과일의 양을 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또 한 가지는 레시피를 갖고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과일 자체를 먹을 건지 소스를 할 건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, 또 이제 과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당과일, 고당과일 여러 가지가 있으면 섞어서 먹어서 평균 내 당지수를 낮춰서 내 입맛에 맞는, 내 기호에 맞는 과일의 어떤 패턴을 만드는 것도 현명한 당뇨병 관리의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의 한 줄 평, 같은 과일 다른 반응. 중요한 건 남의 입이 아니라 내 몸입니다. 오늘 영상 보신 분들, 이제 과일도 함부로 못 드시겠죠? 당뇨병 환자에게 과일은 그야말로 양날의 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무조건 피할 필요도 없고요. 언제, 어디서, 무엇을, 얼마나, 어떻게 먹느냐가 진짜 중요하죠.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혈당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도 건강한 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